네, 오늘은 아침 7시에 좀 나왔습니다. 평소보다 1시간 정도 일찍 나왔고요. 어제 일을 하다가 계속 졸려서 그래도 뭐 11시 반 정도에 일을 끝내긴 했는데요.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졸려서 잠이 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계속 배달을 하는데도 잠이 와서 이 졸음 운전을 하다가는 좀 사고 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만해야겠다 생각하고 일찍 들어왔습니다. 원래 씻고 나면 그래서 정신이 좀 차려지고 그래서 영상도 좀 만들어 놓고 하고 자는데 어제는 그냥 씻고 나서 너무 졸렵더라고요. 그래서 머리가 자마자 거의 잠에 들었는데 꿀잠이라고 해야 되나요? 진짜 이게 얼마 만에 이렇게 잔 건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꿈을 안 꾼 것 같아요. 꿈도 안 꾸고 그러니까 잠을 그냥 푹 잤다는 느낌? 약을 안 먹었는데 수면제도 없이 잤는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야, 내 몸이 피곤한 거냐 지금 내 병이 낫고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제 그렇게 해서 잤다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6시가 좀 안 됐더라고요. 좀 더 누워 있고 싶었는데 뭐 잠이 깼는데 그렇게 되나요? 이게 습관이죠. 그러니까 일어나서 바로 또 앱을 보게 되더라고요. 빨간색이 있는 걸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좀 나왔습니다. 역시나 나와가지고 앱을 키니까 다시 파란색이에요. 저금으로 바뀌었어. 금액은 이제 2,500원에서 2,950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 지금 가고 있는 게 좀 멀리 또 가네요. 혹시 아침에도 그런 배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가는 거리가 상당히 좀 되네요. 앱에는 2,950원 정도 이렇게 맥스가 그렇게 돼 있는데 멀어서 그런지 지금 6,050원에 가고 있어요. 기본 요금이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 게 맞는 거죠. 아침 콜에 6,000원 정도니까요. 괜찮은 것 같고 또 이 시간에는 차가 별로 없어서 거리가 좀 있긴 한데 갔다가 계속 콜만 연결해서 준다 그러면 아침 시간으로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첫 콜을 거의 목적지까지 오긴 왔는데 첫 콜을 하는데 근 30분이 걸리는 것 같네요. 목적지가 거의 코앞인데 이 정도면 뒷콜이 원래 붙어야 되거든요. 근데 뒤에 콜이 아직 있질 않았어요. 아직 아침 시간에 장거리 콜이 그렇게 많이 주문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한테 안 들어오는 것 같고 나올 때는 중랑구 쪽에 많음으로 돼 있어서 집에서 이제 중랑구 쪽으로 이동을 했죠. 어쨌든 많은 쪽에 가야 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고 있다가 이 콜을 받은 건데 중화역 정도 갔는데 콜을 받은 거였어요. 근데 이게 월계동 방천시장에 있는 그 빵집을 가서 픽업을 받는 거더라고요. 다녀오는 건데 그 정도로 이 콜 거리가 상당히 멀었죠. 첫 콜인데 처음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게시라고 해야 되나? 게시? 첫 게시가 반품하면 막 되게 싫어하시잖아요. 뭐 외상 안 받고 뭐 이런 것처럼 이 첫 콜을 이렇게 완전 장거리 콜로 받게 되면 이게 하나의 징크스 이런 걸 수도 있지만 하루 종일 이렇게 좀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첫 차를 걸러야 되나 하기도 했는데 이때 콜이 들어왔네요. 뒷콜이 들어왔네요. 그렇죠. 하여튼 뭐 또 뒷콜이 붙었으니까요. 좋네요. 그냥 뭐 이렇게라도 뒷콜을 계속 꾸준하게 붙여주기만 하면야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. 두 번째 콜을 보면서도 이 쿠팡의 금액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. 지금도 이제 공릉동에 있는 버거킹에서 배달지까지 거리가 중계본동이에요. 백사마을이라고 이제 저희 이 상계노원 이쪽에서도 그 끝자락에 있는 동네예요. 이 거리상으로 보면 제가 중화역에서 첫 콜을 받았을 때 중화역에서 가서 픽업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리나 제가 여기서 공릉동에서 공릉동 가서 중계본동까지 가는 거리로 따지면 거의 차이가 없을 거예요. 거리상으로. 근데 그 첫 콜은 6,050원이었고 얘는 3,550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콜을 주면서 금액을 주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지금도 상황이 그래요. 가는 거리, 체감 거리는 비슷한데 금액으로는 거의 앞에 자가 3자고 하나는 6자인데 이게 뭔 조화속인지 모르겠습니다. 뭐 전 모르니까
예전에도 말했지만 쿠팡이 앞에 기본 금액을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으니까 뭐 그 금액 기준은 얘네들이 딱 정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. 얼마부터 얼마까지로 이렇게 딱 표시를 해 놓으니까 그 안에서 얼마든지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거죠. 하여튼 상황이 그렇습니다. 약간 지금도 불만의 소리를 얘기하는 건데요, 이렇게 불만을 하면서도 또 해요. 저는 해야 되니까 하죠. 하여튼 근데 현실은 그렇다라는 거죠. 제가 나온 지 지금 1시간 반 좀 지났는데요, 지금 3콜 탔고 지금 4콜째 가고 있는데 콜이 상당히 머네요. 첫 출발을 좀 먼 거리로 시작해서 그런가, 제가 징크스 말씀드렸듯이 아이고 이게 자꾸 콜이 머네요. 아침 시간인데 엄청 멀고요. 앱상으로, 그러니까 쿠팡 앱으로 6km에서 8km는 거의 한 4,000원에서 4,500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오늘이 딱 그러네요. 앱상으로 6km, 8km 내에서는 뭐 4,000원에서 4,500원 사이 요 정도로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, 중요한 거는 그 앱상의 거리를 오토바이로 뛰어보면 더 간다는 거예요. 거리가, 그러니까 좀 멀죠. 상당히 먼 거예요, 총 배달 거리가. 그러니까 거리가 좀 멀더라도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콜을 뒤에서 연결해서 주니까 그나마 좀 할만한 거예요. 만약에 이렇게 장거리를 갔는데 콜도 연결 안 된다 그러면 일할 맛 안 날 거예요. 빈통으로 계속 돌아다녀야 되고 하니까. 근데 끝나기 전에 콜을 주니까 일을 하는 거죠. 어제도 10시간은 아니지만 저는 10시간 안에 20만원은 진짜 못 벌겠더라고요. 어떤 분은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, 사무실 대행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프리로 뛰면서는 10시간 안에 20만원 벌기는 진짜 힘든 것 같고요. 지금도 이렇게 떴네요. 도착하기 전에 이렇게 콜을 주니까 봤는데 저는 진짜 힘들더라고요. 한 15시간 했는데 어제 20만원 조금 넘겼어요. 어제는 금액이, 그러니까 수수료가 좀 괜찮을 때는 그 정도 하기 쉬운데, 오늘처럼 만약에 이 거리에 계속 이런 수준의 콜비를 준다 그러면 저는 아마 15시간을 해도 20만원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거의 그랬으니까요. 확실히 이 플러스하고 플렉스하고는 조금 금액 차이가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저는 뭐 안 뛰어봤으니까 모르는 건데, 어느 분께서 말씀을 해주시니 진짜 이 정도 된다고? 라고 생각을, 그분이 거짓말을 하시는 건 아니겠죠. 근데 엄청 힘드실 것 같아요, 그분들도요. 짧은 거리여도 많이 뛰실 거 아니에요. 어쨌든 그 콜 수를. 어쨌든 그렇습니다. 제가 오늘은 사정이 그렇고요. 지금도 콜 들어온 거를 다시 지금 신호대기 하면서 봤는데, 다음 배달지가 구리시청이에요. 구리시청이 뭐야? 구리시쪽이죠. 그러니까 구리시청에서 더 한강 쪽으로 가야 되는데 취소해버렸습니다. 진짜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. 아침부터 저를 이렇게 실망시키는 쿠팡, 오늘 왜 그러죠? 이렇게 제가 수락을 한 다음에 취소를 해버리면 몇십 분 정도는 콜이 없을 거예요. 여태까지 그렇게 해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배달 중에 들어오는 콜을 수락 안 하고 그냥 저절로 취소되게 해놓으면 또 다른 콜을 찾아서 주고 하는데, 제가 수락했다가 거리상 보고 이건 아니다, 다른 도로 가는 거다 해서 취소를 해버리면 그렇게 저한테 콜 배당 지연 시간을 주더라고요. 많게는 20분 막 이렇게 줄 때도 있었고요. 지금은 모르겠어요. 아마 아침 시간이라서 더 딜레이 시켜서 줄 수도 있는데, 그러니까 쿠팡에서 저를 보내는 것도 그냥 뭐 그건 이해한다 치지만, 저는 종암 SK에서 상봉동에 있는 메가박스 그 팝콘을 시켜 드시는데, 종암동에서 상봉동에 있는 메가박스 팝콘을 시켜 드신단 말이에요. 이게 주문이 된다고. 근데 이게 뭐 배달 플랫폼에 대한 장점이긴 하지만, 근데 거기서 굳이 상봉동에 있는 메가박스에 있는 그 팝콘을 시켜서 드셔야 될 이유가 있나? 야, 그렇다고. 근데 또 더 웃긴 거는 쿠팡이 지금 석계역에 있는 저를 상봉동에 있는 메가박스를 가서 픽업을 해가지고 종암 SK 아파트를 가야 되는 상황을 콜을 준 거예요. 근데 이게 받아서 가기도 하는데 이게 좀 어이가 없네. 이게 얼마일까요? 예, 6,050원입니다. 진짜 너무 센데요. 예. 나 진짜 어떡하겠습니까? 이게 현실인데. 이놈의 쿠팡 진짜. 이게 뭐 하긴 이렇게 장거리로 뛰어줄 사람이 이렇게 없나? 석계에서 상봉동까지 가는 거리도 꽤 되는데, 또 거기서 종암까지 가려고 그러면 또 한참이잖아요. 거의 제가 봤을 때는 30-40분 걸리지 않을까 좀 심각하긴 하네요. 이런 콜들이 뭐 그렇게 쭉 있는 건 아닌데 가끔 이렇게 터져요, 이런 콜들이. 근데 안 갈 수도 없고. 그러니까 저는 뭘 시켜 먹게 되면
그 멀리 있는 곳에 있는 식당의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인근에 있는 식당을 대체 불가하다 그러면 시켜 먹을 수 있죠. 뭐 배달 수수료 얼마 내든 간에 그만큼의 퀄리티의 음식을 먹고 싶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건데, 근데 이제 뭐 이런 팝콘이나 짜장면 뭐 이런 대중적인 음식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이 앱을 켰을 때 이 식당의 거리가 얼만큼 되는구나 이게 또 대충 알고 시키는데, 어떨 때 보면 진짜 짜장면은 진짜 터무니없이 멀리서 시키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 짜장면은 일단 가는 시간 안에 불잖아요. 제가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가는 시간이 있는데 짜장면은 불기 전에 먹어야 맛있는 거고 제멋인데 그런 음식을 시키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. 그럼 저 같으면 좀 그렇다고 그 집이, 제가 픽업을 해서 가는 집이 그렇게 뭐 맛으로 특별하거나 승부하는 그런 가게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시키신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게 참 뭐지, 이렇게 시키시는 분들은 그냥 앱을 키고 그냥 이 메뉴를 고른 다음에 그냥 시키시는 건가? 이런 거가 있고, 아니 그리고 예전에는 쿠팡에서도 식당에서 그걸 거리 때문에 이렇게 취소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, 요즘에는 가보면 여기 이거 거리가 어디예요? 뭐 배달지가 어디예요?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 사장님이. 어디예요? 그럼 그렇게 멀리 가요?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이 배달지를 모르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쿠팡 주문이 들어왔습니다. 그러면 그냥 수락해버리고 그냥 음식물 조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. 근데 이게 거기까지 뜬단 말이에요. 이러다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다가 음식 시켜 먹게 생겼어요. 제가 또 예전에 또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. 집 주소가 여기가 아닌데 주소가 이 서울로 돼 있었는지 모르겠어요. 하여튼 그래, 예전에 주소로 돼 있었던 건가? 그랬었나 보다. 이사를 갔는데 주소를 안 바꿨었나 보다. 그럼 그때는. 맞네요. 내가 배달을 해놨는데 못 받았다 그래가지고 센터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. 문 앞에 배달을 했는데 자기 못 받았다고 전화가 왔다. 그래서 이렇게 놨는데 무슨 소리냐 고객하고 전화를 해보더니 집이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. 아예 다른 도에가 있는 거예요. 옛날 주소로 그냥 돼 있었던 분이 있어서 오배송을 한 적이 있었네요. 근데 뭐 그때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한테 불이익은 없었는데 하여튼 그런 적도 있었네요. 그리고 뭐 주소를 안 바꿔 놓으신 분도 계시지만 좀 많은 거는, 그러니까 배송 전에 저희한테 요청하는 그 메시지 적어 놓는 것들이 있어요. 수연증을 눌러주지 말아라, 개가 짖는다, 도착 전 전화를 달라, 도착 후에 전화를 달라,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남겨 놓는데, 사무실이나 뭐 이런 것이죠. 대학 기숙사나 이런 곳, 그러니까 코로나 때 들어가지 못했던 곳, 그런 곳이 있어요. 근데 그런 곳들은 그때 당시에 도착하면 전화 주세요 이렇게 써놓은 메시지란 말이에요. 근데 그걸 수정해 놓지 않으니까 제가 배달을 해 드릴 때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저는 도착을 해서 전화를 드려요. 그러면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. 왜 자꾸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?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올라오시면 돼요, 왜 전화를 하세요?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뭘 하시는 분들인지, 뭘 하냐고 그렇게 바쁘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분들은 이제 그게 6층이든 7층이든 내가 올라가기 싫으니까 전화를 하는 것 느껴지는 뉘앙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, 그건 아니거든요. 좀 올라가면 돼, 전화를 왜 해 내가. 그래서 전화를 해서 해달라고 하니까 전화를 한 거지. 그래서 제가 메시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? 언제 또 적었지? 뭐 이런 식으로. 자기들 잘못한 거는 그럼 미안하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. 그러면 미안하단 말 없이 그냥 올라오세요 이러고 그냥 툭 끊는다고요. 그럼 좀 기분 상하잖아요. 제가 음식 배달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막 얘기할 필요가 있나, 본인들이 그렇게 써놓은 건데.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메시지를 좀 다 바꿔 놓으셨으면 좋겠어요, 그때마다.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다고 그랬는데, 그런 분들은 진짜 말 한마디에 매를 버는 거예요. 매를 버는 거라고. 그런 말투가, 말 한마디 할 때마다, 물론 지금 자기 본인이 뭐 일을 하다 짜증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남한테 짜증나는 목소리로 그렇게 할 필요 있겠냐고요. 본인들을 위해서 전화를 한 건데. 여기가 그 지점입니다. 우리 경찰관님들의 노다지. 이 태릉 방향 신호, 저 적신호에 가면 안 되는데, 가끔 알고 저 적신호에 가면 안 되는 걸 알고 갈 때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. 우회전을 그냥 비보 우회전이잖아요. 우회전이 원래 대부분 우회전을 비보 우회전으로 생각하고 그냥 쓱 가실 때가 계세요.
그런 분들도 있고, 저도 예전에 그랬다가 아 맞아 여기 적신호가 우회전 금지구나 라는 걸 알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, 그냥 이렇게 달려오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그냥 우회전을 할 때가 있어요. 그러면 우회전 하고 나면 경찰관 아저씨께서 그냥 바로 잡히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가 노다지예요, 노다지. 하루 서 있으면 여기쯤 서 계셔야 되는데 오늘은 다행히 안 계시네요. 물론 제가 신호위반은 하지 않았지만 이건 벌점을 맞춰야 돼요, 우회전을 하시게 되면. 아 이게 뭐 우연인지 아니면 징크스인지 모르겠지만,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첫 스타트를 장거리콜로 하루 종일 약간 그런 개념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. 그게 제 징크스 같다고. 그래서 그런 콜을 한번 걸러야 되는데 첫 콜을 또 걸르긴 그래서 그냥 받기는 하는데, 지금도 성신여대 쪽에서 미아 사거리에 와서 픽업을 해서 공릉동 가는 장거리 콜이에요. 9,000원 넘게 받는 그런 거리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6,050원 이렇게 해줘요. 그러니까 완전 장거리는 6,050원으로 오늘 묻기로 했나봐요. 하여튼 그렇게 주는데 이거 참 깝깝하네요. 택시처럼 뭐 기본 요금이 딱 있고 뭐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책정되는 거라면 어떻게 쿠팡이든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텐데, 이 앞에 이 기본 요금 자체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 쿠팡 입장에서는 뭐 거리와 상관없이 금액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. 앞에 쓰여져 있는, 그리고 계속 처음에 앱을 킬 때는 지금 기본 요금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걸 알지, 이 뒷콜 계속 연결해서 붙여주면 지금 기본 요금이 얼만큼 책정되어 있는지 뭐 상황이 많은지 적은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. 계속 그 앱에는 픽업지하고 배달지만 연결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앱이 활성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걸 볼 수가 없죠. 앱을 비활성화 한 다음에 다시 체크를 하고 봐야 되는데, 뭐 그런 걸 못 보게 하려고 하는 건지 뒷콜은 정말 잘 붙여줘요. 엄청 멀어서 그렇지 한 번을 안 끊기고, 그러니까 제가 받아 놓고 나서 취소를 하면 그게 괘씸해서 그런지 그때 콜을 잠깐 죽이는데, 그것도 맨날 그런 건 아니고요.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콜을 받았다가 취소한 거에 대해서 좀 있으니까 바로 콜을 주더라고요. 예전에는 20분 막 이렇게 콜을 안 주다가 오늘은 콜이 많은가 봐요, 장거리 콜이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습니다. 이게 너무 콜이 멀다 보니까 아이고 참, 이게 6,000원짜리 가는데도 이게 신이 안 나죠. 아이 엄마가 산 파우더를 왜 샀냐고 제가 뭐라고 하긴 했는데, 그래도 그거 타가지고 나와서 출출할 때 마시고 목마를 때 마시고 하다 보니까 평소보다는 좀 덜, 배고픔이 좀 덜하네요. 원래대로라면 제가 그거를 잘 안 마시려고 했던 거는 소변 매러울까봐, 이 커피처럼. 근데 이거는 뭐 커피처럼 이뇨작용이 있는 게 아니고, 일단 곡물 파우더다 보니까 옛날 미숫가루처럼 몸 이렇게 든든하기도 하고, 뭐 여름이, 지금은 여름이니까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요. 땀을 계속 흘리니까 수분을 소변으로 내보낼 게 없나 봐요. 그냥 안 매려워. 그래서 먹었는데 역시 아이고 투덜댔긴 했어도 있으니까 좋네요. 오늘 가서 고맙다고 해야겠어요. 이쪽으로 오면 한 번씩 이렇게 던지는 것 같아요. 장거리를 지금 구리 가는 건데 11,000원 거절했습니다. 야, 이게 이제 여름이 되니까요, 날파리들이 많아지면서 이 오토바이 타고 달리면 이 쉴드에 자꾸 부딪히면서 터지니까 아우 이 쉴드가 아주 뿌얘지네요. 하루살이가 얼마나 큰 건지 막 한번 터지면 앞이 뿌얘져요. 계속 물티슈 같은 걸 좀 닦아야 되는데, 그렇다고 이거를 쉴드를 안 내리고 달리면 이 눈, 얼굴 이런 데 다 맞으니까 눈에 들어가면 또 갑자기 앞 볼 수가 없으니까 위험해지니까 이걸 쉴드를 안 내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하루살이가 진짜 많아지네요. 이게 하루살인지 목인지 막 이 벌레들이 이 쉴드에 엄청 부딪히네요. 이게 지금 피자를 픽업하러 가서요, 원래 이 쿠팡 픽업하기 전에 뒷자리 뒷자리 불러주세요 이래요. 코드번호 뒷자리 불러주세요 이러거든요. 근데 하필 또 아줌마가 뒷자리 좀 불러주세요. 그래서 저도 모르게 C8G로, 그러니까 C85예요. 근데 제가 C86이요. 근데 이게 아주머니가
아, 그냥 난 생각 없이 그냥 18형이요 했는데 이게 좀 그렇잖아요, 발음이. 아우, 나 이거 참 어이없어서. 아, 진짜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주머니도 깜짝 놀라셔가지고, 아유, 나 별일이 다 있네, 진짜. 아유, 아줌마하고 안 싸운 게 다행이다, 진짜. 아이고, 아, 진짜 지금이 힘든 시간대거든요. 근데 아이고, 별일 때문에 그냥 웃겠어요. 지금은 배달을 해놓고 단지 내 그 놀이터 의자에서 포카리 스웨트를 한 모금 마시면서 좀 쉬었습니다. 뭐 오랜 시간 쉰 건 아니고요, 진짜 잠깐이죠. 콜은 받아놓은 상태고 빨리 가도 조리지연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. 그러니까 왜 쉬었냐면, 제가 항상 일을 할 때 보면 힘든 시간이 있어요. 딱 지금이 그런 시기인가인 것 같은데 아, 힘들어서 들어가고 싶다, 아마 이런 생각이 날 때가 있거든요. 아, 그래 12시까지는 해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생각이 들 때, 아유, 그래 해야 돼, 그래도 해야 돼 하면서 그냥 계속 이 일만 하게 되면 결국에 몸이 못 버티면서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. 뭐 의지도 좀 꺾일 때가 있고. 근데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, 정말 이 배달 끝내놓고 정말 5분, 딱 5분 정도, 그 정도 딱 헬멧 벗고 포카리 스웨트 한 모금 마시면서 잠깐 머리에 바람을 쐬우면 그 힘들었던 생각이 좀 나아져요. 힘이 좀 난다고 해야죠. 좀 그렇더라고요. 아,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. 그 뭐 때문에 힘든지 하여튼 힘들어요. 그래서 그때 그 힘든 걸 계속 이겨내야지 하면서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이겨내야겠다는 생각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주저앉게 되는 것 같아요. 잠깐 그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일이든 사건이든 뭐든 그거에 매달리지 않고 그냥 딱 아무 생각 없이 내려놓고 잠깐 쉬고 나서 다시 시작한 그 느낌, 딱 그걸 느껴야 될 것 같아요. 딱 잠깐 쉬었다 일어나면 다시 전진해서 갈 수 있는데 그 일에만 매달려 있으면 결국에 그 일 때문에 무너지는 것 같아요. 결국에 저는 무너져 본 적은 없지만 무너져 뻔했죠. 근데 그 쉼이라는 시간이 다시 되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더라고요. 정말 긴 시간도 아니고, 저는 한 열흘이었죠. 그게 열흘이었는데 앞으로 한 50년 더 살아야 되는데 그 열흘 쉬었다고 열흘 안 쉬고 진짜 50년 더 빨리 갈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. 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쉬니까 다시 일을 한 이제 12시까지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좀 전에 정말 지쳤었는데 뭔 말이야 이게. 인생도 잠깐 쉬어가야 될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타이밍에는 쉬었다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일을 하다가 이렇게 힘들어질 때쯤 되면 그렇게 아이들이 보고 싶더라고요. 오늘은 뭐라고 놀았을까, 오늘은 별일이 없었을까, 뭐 괜히 아빠의 빈자리가 아이들한테 느껴지진 않았을까,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아이들이 보고 싶어져요. 그냥 한참 막 힘이 나서 일을 할 때는 잘 모르다가 힘들 때는 꼭 그렇더라고요, 이상하게. 그래서 들어가서 자고 있는 아이들이라도 모습을 보고 싶어서 힘들 때는 꼭 그렇게 들어가게 되더라고요. 보고 싶어지면서. 다른 게 없으면 그냥 힘들면 쭉 참고 있다가 계속 일을 다 마치고 가면 되는데, 하여튼 그래요. 힘드니까 얼른 들어가라고 사인을 주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져요. 지금도 그렇게 아이들이 보고 싶네요.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침에, 저녁에 힘든데 들어가서 아침에 그 피곤함을 이겨내고 일을 하게 하는 것도 우리 아이들이고, 이렇게 힘들 때, 몸이 지칠 때 쉬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,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때 그때도 쉬게 하고 들어가게 하는 것도 우리 아이들이에요. 우리 아이들이 저를 다 조종하는 느낌. 나쁜 게 아니라 날 위해 주는 거죠. 힘도 주고 휴식도 주고. 좋은 아이디어야. 오늘이 엄청 덥고 그래서 요즘에 포카리 스웨트를 많이 사 먹게 되는데, 이게 하나당 거의 한 2,400원 정도 하거든요. 하루에 한 3개 정도 제가 마시더라고요. 그럼 벌써 그것만 해도 7,000원이 되니까 7,000원이 넘잖아요. 그러면 이제 고를 타야 되는데
그래서 아까워서 제가 원래 제가 잘못한 것 같긴 한데, 그리고 또 원래는 제가 잘 가서 물을 달라고는 하지 않고 그냥 안 먹어요. 잘 식당에서도 물을 달라고 하지 않고 화장실도 가겠다는 얘기도 잘 안 하고 하는데, 뭐 그게 제 자존심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요. 근데 요즘에 이제 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니까 이걸 또 사 먹기가 아까워서 제가 이 포카리 통을 안 버리고 식당에서 물을 좀 받아도 되겠냐고 물어봤어요. 그 받으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그 정수기에다가 제 이걸 딱 댄 거예요. 그냥 이 포카리 수레통을 대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쭉 따르 받고 있는데, 여자 사장님이, 그러니까 뭐 받지 말란 얘기는 아닌데, 그거 입 대고 드셨던 거 아니에요?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. 그래서 순간, 내가 입 대고 마신 거구나. 그래서, 예. 그랬더니, 근데 거기서 그렇게 받으신다고요?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. 그래서. 근데 이게 그 사장님 입장에서 맞는데 컵에다가 받아서 딸쿠라고 하는데, 그 순간 예 그래 놓고 그냥 컵에다 받아서 물을 딸크면 되는데, 순간 그냥 다 했던 일들을 저도 모르게 그냥 다 후다닥 접게 되는 거예요. 제 자신이 좀 창피한 느낌이 들어서. 그래서 예 그냥 받아가세요.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, 아닙니다 그래 놓고, 그러니까 저도 미안한 것 같고 그쪽도 미안해 하는 것 같은데, 순간 그렇더라고요. 이게 우리나라는 물 임시는 좋잖아요. 그래서 저는 아무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한 거였고, 또 그쪽에서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은 아니었겠지만, 그러니까 제가 먹었던 게 좀 더럽게 느껴졌을라나요?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늘 하여튼 그 기분이 약간 그렇더라고요. 이게 정말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그냥 아무런 것도 아닌데, 제가 이렇게 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 아닌가. 그러니까 마음이 좀 그랬어요. 제 마음이 좀 슬펐어.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제 열등감이었을 것 같아요. 열등감이겠죠.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그냥 예 그러고 나서 제가 실수했네요. 그리고 컵에다 받아서 물을 그냥 한 통 받아 나오면 되는데, 그게 제 자신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. 참 안타깝네요. 오늘도 그래놓고 또 속으로는 내가 이제 더러워서 내가 물을 달라 그러나 봐라, 내가 물을 사 먹고 말지, 막 또 이런 생각을 갖고 나오죠. 이게 또 하나의 또 사연은 엘리베이터에 누가 뭘 흘렸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마르긴 했는데 그게 냄새가 엘리베이터에서 나는 거예요. 그 냄새가 약간 하여튼 음식 냄새랑 땀 냄새 같은 거랑 이게 약간 좀 섞여서 약간 꾸리한 냄새가 나는데, 근데 제가 먼저 탔죠. 타고 나서 급하게 이제 아이랑 엄마랑 같이 타게 된 거예요. 저하고 이제 아이하고 아이 엄마하고 셋이 이렇게 타게 됐는데, 전 이미 그 냄새를 들어갈 때 맡았단 말이에요. 엘리베이터에서 나고 있는 냄새를. 근데 그 엄마랑 아이가 나중에 타가지고 딱 탔는데 그 냄새가 나니까 얼굴을 이렇게 찌푸리게 되잖아요. 이게 무슨 냄새지? 그런데 엄마랑 아이랑 순간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나한테 나는 냄새가 아닌데, 저는 속으로 이거 저 나한테 나는 냄새 아닌데, 근데 그 엄마는 이제 눈치를 챈 것 같은데, 아이는 계속 저를 이렇게 쳐다보길래 저도 모르게 저는 이제 바라크를 썼기 때문에 입은 안 보이고 눈만 이렇게 보이는데, 저도 모르게 입은, 그러니까 소리는 안 내지만 나는 나 아니야 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서 눈으로 나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. 저도 모르게. 저 진짜 솔직히 제 옷에서 냄새 안 나거든요. 저 옷에서 냄새 나는 거 정말 싫어해가지고 우리 아이 엄마가 피 좀 적게 쓰라고 할 정도로, 다른 건 모르는데 그건 안 아끼고 쓸 정도로 진짜 저는 옷에서 냄새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, 참 그걸 하고 나서, 배달하고 나서 그 행동을 제가 했잖아요. 나 아니야 이런 행동을. 근데 그게 어찌나 짜증이 나는지, 저 자신한테,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. 이게 이 일이 그래요. 맞아. 그래서 전 진짜 그런 대우 받지 않으려고 정말 옷도 잘 빨아 입고 잘 챙겨 입고 정말 갖춰 입고 일을 하거든요.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좀 그래요. 상황이, 제 자신이. 우리 배달하는 사람들 옷에서 냄새 그렇게 안 납니다, 여러분. 애야, 우리한테 냄새 안 난다고. 진짜 저도 헬멧 벗고 머리 좀 만지고 옷 깔끔하게 입고 나가면서 진짜 냄새나게 생긴 사람은 아니에요. 진짜
일단 어디 가서 못생겼다는 소리 듣는 사람은 아닙니다. 진짜 나 진짜 여태까지 살면서 저한테 난 못생겼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. 아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진짜 별꼴을 다 봐. 애가 철이 없어서 그런가? 아니 그렇다 쳐. 쳐다보던 엄마는 뭐야? 엄마는 아씨 짜증나게 2시간 정도를 이 주변에 있는 콜들을 저한테 주더라고요. 한 3,000원 정도로 해서. 그래서 그걸로 계속 돌리더니 10분 정도 콜이 없어요. 지금 이제 거의 한 12시 돼가고 있는데 이제 뭐 다 빠졌나 싶어서 집을 들어갈까 했는데 완전 장거리 콜이 하나 들어왔어요. 또 멀리 가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콜이 그러니까 이 주변 콜을 돌리다가도 이제 장거리 콜로 바꾸려고 하는 시스템을 바꾸려고 콜이 한 10분 정도 죽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시스템을 바꾸려고 콜을 죽인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. 콜이 계속 연결되다가 딱 죽을 때는 뭔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요. 제가 석계역에 있었는데 한 방에 이 쿠팡이 도문군문역까지 가는 거예요. 참나. 이야 진짜 5,400원으로 이게 진짜 이거 어떡하지 나 이거 그러니까 받아놓고 가긴 가는데 야 이게 뭐 몇 번 걸르지도 않아. 그냥 픽업해서 한 방에 간 게 석계역에서 보문국역이야. 야 이건 진짜 정릉동. 나 진짜 어이없네. 예이 쿠팡. 이 콜을 가지고 가서 뒷콜이 상계동 쪽으로 있지 않으면 오늘은 일을 접겠습니다. 여기서 콜을 더 받으면 왠지 기분이 평창동 쪽으로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원래 정릉동 그쪽으로 가게 되면 거의 평창동을 가거든요. 이 시간에 평창동을 가버리면 갈 수는 있는데 콜을 연결해서 홍제동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상계동까지 다시 오려고 그러면 새벽 너무 늦게 오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. 일단 이 콜은 받았으니까 갖다 배달은 하고 일단 이쪽 반대 방향으로 콜이 안 잡히면 그냥 오늘은 일을 접도록 하겠습니다.